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특정 한국 정치인,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발표했다가 바로 다음 날 본인이 사기라고 부인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아, 네네, 기억합니다. 그게 갑작스러운 지지 선언이었다가 또 더 갑작스럽게 부인을 해서 당시 상장이 좀 떠들썩했었죠. 맞아요. 유명 외국 투자자가 왜 또 어떻게 한국 정치, 그것도 선거판 한복판에 이렇게 등장했고 또 이런 논란까지 불거졌는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 전말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국회 기자회견부터 짐 로저스 본인의 반박, 또 관련자들의 좀 엇갈리는 해명까지 이게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요. 각 입장의 핵심 주장이 뭐였는지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사건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이랑 의미까지 같이 짚어보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시작은 그 전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진양 씨, 이분의 국회 기자회견이었죠. 네, 맞아요. 이 자리에서 김 씨가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의 선언문을 대독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마련해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 측도 바로 감사를 표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네, 며칠 안 돼서요. 지지 선언 며칠 만에 짐 로저스 본인이 직접 그것도 사기, 프로드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전면 부인을 하고 나섰으니까 네, 그 프로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했죠. 매일신문이나 한국경제 같은 곳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단호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 선언문을 읽은 사람이 누군지조차 모른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 누군지도 모른다고? 네, 특히 본인이 투표권도 없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건 뭐 정치적 개입으로 비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거고 명확히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짐 로저스가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는데도 그 처음 지지 선언을 발표했던 김진양 씨 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양 씨는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지지 표명은 사실이다, 이렇게 다시 주장을 했어요. 근거는 뭐였나요? 영국의 송경호 교수라는 분이 중간에 있었고 그분이 짐 로저스랑 SNS로 소통을 해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중간에 다른 분이 또 계셨군요. 네. 다만 그 구체적인 증거나 과정은 선거가 끝난 뒤에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약간 여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MBC 같은 일부 언론에서는 이 페이스북 내용을 좀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던 이재강 의원 측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혹시 뭐 직접 사실 확인을 거쳤던 걸까요? 씨가 짐 로저스한테 직접 받은 내용이라고 해서 믿고 회견을 열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실 확인 과정은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 정보 전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죠.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의 여지가 좀 생긴 셈입니다. 가장 좀 흥미로운 지점 혹은 뭐랄까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그 메시지의 왜곡 가능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나온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짐 로저스가 실제로 동의했던 내용이랑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알려진 바로는 짐 로저스가 최종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 그 영문 초안 내용은 한국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실용성,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일반적인 덕담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상당히 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덕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특정 인물을 지지한다는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떻게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에 투자하자, 미래에 투자하자, 한국에 투자하자, 지금 선택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지지 선언으로 발표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뭐 단순한 오역이나 해석 차이라고 보기에는 그 간극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정말 의도적인 각색이었는지, 아니면 소통 과정에서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건지, 혹은 또 다른 제3자가 개입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원문으로 추정되는 내용과 실제 발표된 내용 사이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사실이죠.
이게 드러나면서 정치적 파장도 상당했고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았죠. 네, 이걸 국제적 사기극이다, 나라 망신이다, 국격 훼손이다 이러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였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짐 로저스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덕담 수준의 메시지가 선거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선언으로 포장되어서 발표가 됐고 그렇죠. 각색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 당사자가 아주 격하게 부인을 하고 또 관련자들은 해명이 좀 엇갈리고 하면서 국제적인 논란으로까지 커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이 복잡한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그 해외 유명 인사의 지지라는 카드가 선거 국면에서 얼마나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또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양날의 검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얼마나 쉽게 왜곡되거나 혹은 부풀려질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께서도 어떤 정보를 접하실 때 특히 이게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이다 싶으면 그 출처나 맥락, 또 전달 방식까지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자세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유독 이 정치 영역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거나 좀 과장된 정보들이 그렇게 쉽게 유통되고 또 때로는 큰 파급력을 갖는 것처럼 보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결국 우리,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판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